자, 첫 번째.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 흥선대원군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문호 개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일들을 배웠었죠, 여러분들. 그게 다 인과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페르트의 도골 사건 뿐만 아니라 그 프랑스 그 선교사들의 그런 서학 전파, 즉 천주교 전파 과정에 대한 국내적인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누적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알아주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 하나의 연표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에 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짠 것처럼 약 10년 정도 지나서 1870년대 초가 되면, 10년 더 하면 그냥 73년이라고 그냥 임의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드디어 이 문호 개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거세지게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진행되고요. 그리고 또 약 10년 정도 지나서 1884년, 11년을 더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요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부터 10년 뒤에 있었던 1894년, 95년경에 있었던 가보 을미개혁, 즉,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고요. 그래서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94년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있었던 가보 을미개혁 이라고 하는 것들을 큰 틀에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한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대부분 흥선대원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나머지 고종의 친정이나 갑신정변이나 가보을미개혁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고종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 그래도 이 모든 정치적 격변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의 노력을 했던 그 고종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그래서 요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일단 좀 알아주시고요. 이 사건의 흐름들은 이 중간중간마다 조금 생략된 것들이 있어요. 뭐 1882년에 이모군란, 그리고 1894년에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또 그 1895년에 있었던 을미사변, 이라고 해서 명성황후가 그러니까 살해당했던 일,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1894년에서 5년경에는 뭐 청일전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내용을 하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개국론이 이렇게 주목받았다라고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계속 침략적으로 접근하니까 문호 개방을 주장하는 이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조선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배경과 과정, 그리고 또 강화도 조약의 성격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통상개국론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누가 물러났다? 여기다 밑줄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원군이 물러났다. 근데 고종은 대원군을 물러보내고 어떤 정치를 하고 싶었죠? 직접 정치를 한다는 의미의 직접 정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게 원래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됐어요?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참 이게 안타깝죠, 여러분들. 이게 임금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임금의 아버지가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임금의 아버지가 사라지니까 누가 가져요? 임금의 그 외척, 즉 부인네 집안이 이 권력을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 권력을 잡으면서 나름의 여러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완화하고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일본이 불과 1850년대에 무력으로 개항을 당했던 일본이 이제는 조선에 찾아와서 이 운효라고 하는 배를 보내서요, 무력 시위를 하면서 통상수교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조선이 이것 역시도 그
흥선대원군의 그런 정책처럼 막아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그러니까 막아내는 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막아내고 뭔가를 좀 더 알아봤더라면 이런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불편한 조약은 맺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어쨌든 이 강요를 하였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통상 수교를 위해서 운요를 보내고 경고 사격을 하니까 경고 사격 당연히 하죠. 너 누구냐 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개항을 하라 라고 강요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박지원의 손자다. 연안 박지원. 뭐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박 교수는 임기를 마친 이후에 국제정세를 전하는 등 개화사상을 박 교수 아저씨가 국제정세와 개화정사를 다뤘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됐다고요? 주변부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관직에 올라서 연행으로 가서 청나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았던 이 박 교수의 삶이 개인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강화도 조약이 갖는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세계 항구 인천을 포함해서 개항하는 거 그리고 치외법권, 해안 측량권 그리고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자,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거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속 조약들에서 일본 수출입에 대한 무관세 그리고 양국에 대한 무제한 유출 등이 허용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해보자면 뭐 방공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한번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고 이 조약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었냐면 일본의 침략의 발판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 침략의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 조선 관료들이나 사람들이 알았다라면 조금 더 이런 개항의 요구라든지 치외법권 그리고 해안 측량권 같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관세 조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수적으로 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무력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조약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세력을 확대하는 러시아 때문에 불안해졌죠.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때문에 불안해진 거예요. 왜? 청나라한테 조선은 조공을 바치던 책봉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누구를 소개해줘요? 미국을 소개시켜 줍니다. 아시겠죠? 자신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신들이 내가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동생이야. 내지는 좋은 국가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 과정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거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게 되면서 되게 불평등한 이 조약의 체결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불평등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었고 나중에는 전부 다 개선이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강화도 조약의 성격, 각 조항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한번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 말은 뭐예요? 청나라로부터 자주국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청나라로부터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부산 이외에 두 곳을 개항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부산 이외에 두 곳은 원산과 인천, 제물포라고 하는 인천 쪽에 있는 항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인천항을 개항한다 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고, 해안을 자유로이 측량한다. 군사적 목적인 거죠. 그리고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저지르면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요 일 때문에 개항지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갈등을 빚었을 때 오히려 조선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자, 핵심은 그거예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위에다 밑줄 쳤죠? 그 밑줄 친 내용 중에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 치외법권. 그리고 해양 측량권 등이 어떻게 보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다.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이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불평등하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쭉 불평등한 걸 맺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맨 위에다 적었었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했던 거.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여기서는 통상 수교를 거부했었으니까요. 요거에 반대돼서 나온 요 세력들은 통상 수교를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 통상 수교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교 이후에도 개혁을 빨리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요 갑오을미 개혁 역시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영향으로 추진된 개혁이다. 일본 영향으로 추진된 급진적인 개혁이다. 요 큰 흐름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 70년대 중반에 개화파가 형성이 되고요. 이 개화파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뭐랑 겹치죠, 여러분들? 1870년대 중반이니까 고종의 친정 시기와 겹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이 왕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이 왕권 행사를 도와줄 세력으로 누가 적합해 보여요? 민씨 세력? 개화파 세력? 개화파 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민씨 정부가 일정 정도 추진했던 개화 세력을 도와주기도 했었지만요. 그래서 그런 상태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정책 기구를 총괄하는 기구로 여러분들 일본 수신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통신사라고 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SK텔레콤 같은 거. 그런 것처럼 통신은 이게 통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를 통하게 하는 회사다 이런 뜻인 거고, 수신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신 발신, 즉 받아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본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뭐를?
서양의 문물이나 여러 가지 뭐 학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이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문 하면 여러분들 관청이란 뜻이에요. 관청.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이 부서였다. 관청이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청을 만들고 이 개화파 인사를 등용해서 여기에 다 이제 뭐 일본 갔다 오셨거나 뭐 미국 갔다 오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셔서 활동을 했겠죠. 그리고 이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계속 이 통리기무아문 소속 사람들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든 계속 이 조사시찰단이라고 해서 여러 지역에 계속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시찰단을 구성해서 당시 그래서 이 개화에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암행어사를 비롯해서 이런 형식으로 계속 조선 내부에 계속 파견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파견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파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그게 영선사라고 해서 청해도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보빙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름은 다 다르지만 국가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방문국이 뭐냐면 여러분들 방문국이 뭐냐면 인쇄소라고 하는 거고요. 인쇄소. 근대적 인쇄소고, 기기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기를 만드는 곳이었다. 무기 제조 관청. 다 이거 관청이에요, 여러분들. 관청. 인쇄를 담당하는 관청이고. 자, 전왕국은 뭐겠어요? 전왕국. 뭔가를 전환한다. 화폐를 이렇게 만들어서 화폐 담당 관청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화폐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뭐 동전, 지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좀 더 근대적인 방식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동전, 상평통보 이런 거 쓰는 거 말고 좀 더 바뀐 거를 추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관청이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을 처음 본 사람들의 느낌, 1시간에 300리. 자, 여기 또 이게 또 하나 또 알아야죠, 여러분들. 1리가 얼마예요? 1리가 4km예요. 10리가 4km예요, 10리가. 10리가 4km예요, 10리가. 10리가 4km면, 자, 10으로 나눠보면 뭐죠? 한 시간에 120km 갔다라고 알아주시면 뭐 되겠죠, 여러분들. 10리 나면 뭐 곱하기 30이 되는 거니까요. 10으로 나누면. 그래서 4 곱하기 30 하면 120km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 역할을, 이런 문물을 수용하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한 측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전 시기라고 하면 간단하죠, 여러분들. 개화파와 고종이 집권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거 나라 잘못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통상수교 거부정책, 위정척사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동시에 또는 또 이렇게 같이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들 병인양요 병인박해 기억하나요? 이 병인박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1960년대에 있었던 이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비판적인 견해들을 계속 견지했기 때문에 1960년대에 요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시기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들 여기다 밑줄만 칠게요. 외양일치론. 왜가 Y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일본 사람들과 서양 사람은 같은 한 통속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고, 그래서 개항하면 안 된다. 왜? 우리의 목적지는 조선 초기니까. 이 관점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개항 이후에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보면 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미국과 수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누굴 위해서? 이건 또 누굴 위한 거예요? 청나라를 위한 거죠. 참, 청나라 사람들도 이때부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나라의 관점이 잠자는 누구의 사자를 건드려요? 바로 이 위정척사 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서양과 일본을 모두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계속 어떻게 보면 발생을 하고,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침략적이고 반외세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이 운동이 결국은 뭐의 변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용이 안 되죠? 바로 지배층의 변화로 이게 수용이 안 되게 되고, 결국 이 사람들이 1990년대 이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동학농민운동과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중에서 이 의병 활동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통상 이게 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다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순서들을 좀 잘 알아주시고요. 자, 60년대에는 통상수교였고요. 1870년대는 뭐였겠어요? 바로 운효 사건이 있었고 강화도 조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침략을 꼭 막아냈어야 됐고요. 그리고 1880년대에는 개화 정책이 계속 추진됐고, 누구에 의해서? 개화파와 민씨정권. 근데 이것이 하면서 이제 미국과 수교를 했다. 누굴 위해서? 이 미국과의 수교는 또 누굴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죠, 제가? 이게 청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다. 참 슬프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냐, 여러분들 그걸 봤었죠, 여러분들. 이 위에서 자, 통리 기무하면 아저씨들이 뭐 했대요? 별기군을 만들었다. 이 별기군 한번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 별기군 아저씨들을 만들었는데, 이 별기군과 90군대 아저씨들이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그래서 1년 넘게 급료를 받지 못했다. 근데 이 밀린 급료를 요렇게 주게 되니까 열받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습격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흥선대원군 아저씨가 다시 권력을 장악했다. 참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섭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과정을 딱 지켜보고 있던 청나라는 요 과정을 딱 지켜보고 있으면서 얘가 어디죠? 90군인? 이 흥선대원군 아저씨가 90군인을 시켜서 민씨정권을 없애버렸구나. 여기서 민씨정권의 성향은 뭐죠?
개항, 그리고 개화. 그러니까 문화를 열고 항구를 열자,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반대했으니까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다시 민씨 정권을 옹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민씨 정권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개항과 개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 그 기득권 유지의 핵심은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고마운 청나라가 참 고맙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계속 심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조선의 군대도 주둔시키고 청나라의 그런 상인의 특권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은 또 그런 공사관 습격을 받았으니까 재물포 조약을 맺고 일본 공사관을 수비할 소수의 병력을 주둔하는 걸 허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밑에 있는 것만 잠깐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첫 번째로 강화도 조약이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그리고 조선은 개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보냈고요. 영선사는 청나라 거고 얘는 청나라다. 그리고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 모여서 구식군대니까 이모군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순서 한번 맞춰봅시다. 니은, 미음, 뭐죠? 그 다음에 기역, 비읍, 디귿, 리을. 자, 여러분들 요 순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1년의 그 개화기 전체를 어떻게 보면 좀 첫 번째 단원을 다루게 됐고요. 두 번째로 갑신정변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